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읽고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벌써 한 줄이다. 그걸로 안 그래도 공부도 잘했을 텐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사줬을까. 2011년 3월의 그날을 많은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방송을 라이브로 봤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또한 오펜하이머가 누구인지 당시엔 몰랐어요. 단지 독후감 내용이 너무 웃겨서 엄청 웃었던 기억만 있죠. 그런데 그 오펜하이머가 정말로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약 12년 전부터 홍보된 놀라운 영화 오펜하이머. 시대를 바꾼 과학자의 이야기인 만큼 미리 알고 가면 좋은 이야기는 무엇일지, 일본 개봉은 가능할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영화 오펜하이머 꿀정보와 생생감상기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하님께서 독후감을 쓰실 때 책을 읽지 않고 쓰시다 보니 감상보다는 정보 위주로 글을 적으셨죠. 그런데 웬걸 의외로 그 정보들이 영화를 볼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 하하님의 독후감을 가볍게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다룬 영화다 보니 이것만 보고 가시면 당연히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보기 전 EBS 방송 중 하나인 인물사담회에서 김상욱 교수님께서 오펜하이머에 대해 강의하시는 내용을 봤는데요. 영화를 보며 깨달았어요. 그걸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지식을 쌓고 가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설명란에 관련 링크 남길 테니 영화를 보시기 전 사전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볍게라도 살펴보고 가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화가 책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원작으로 두고 제작됐다고 하니 요 책도 시간이 되신다면 읽고 가시는 편이 좋겠죠. 또 기본 지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했죠. 그리고 그 원자폭탄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영화 바비와 같은 날 개봉됐는데요. 상반된 이미지 때문인지 바벤하이머라는 밈이 여럿 만들어졌고 원자폭탄의 아픔을 아직 잊지 못한 일본인들은 바벤하이머 밈에 격하게 분노했다고 해요. 한동안 노 바벤하이머 해시태그가 유행했다고도 하네요. 일본 개봉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한 바비와 오펜하이머 제작사는 곧 사태를 수습했는데요. 그 수습이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상처가 너무나도 깊은 걸까요? 바비는 지난 8월 11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개봉했는데요. 반면 오펜하이머는 아직 개봉일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원자폭탄을 어떤 시각으로 담느냐에 따라 일본 개봉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서 개봉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요. 저는 시나리오가 대단히 영특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다는 객관적인 부분을 보다 드러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스페인 뉴스 에이전시 EFE는 오펜하이머와 관련해 일본인들에게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영화가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 역사적 사건을 서술한 점을 높이 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개봉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다만 일본 배급사에서 공식적으로 개봉일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EFE가 추측하기로 원자폭탄 투하 기념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하네요. 기념일을 앞두고 개봉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국민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원래 해외 영화가 몇 개월 혹은 1년까지도 늦게 개봉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오히려 바비가 이렇게 일찍 개봉한 것이 놀랍달까요? 그런 맥락으로 오펜하이머는 여느 해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늦게 하지만 공식적으로 개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애정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과학에 관심이 많은 물리학과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더더욱 흥미롭게 보실 수 있겠죠. 저는 과학무지랭이라 흐름을 따라잡는 것도 조금 벅찼는데요. 관련한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쌓은 분이시라면 정말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영화란 건 없겠죠? 영화는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께서는 특별히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피하는 게 좋을 분들은 첫 번째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에요.
가족이 함께 보시지는 않는 게 좋으실 듯 해요. 15세 관람가이긴 한데요. 의외로 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 친구 혹은 연인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셉션과 인터스텔라 같은 결을 기대하며 보시지는 않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품이 원작 폭탄을 다루긴 하지만 맨해튼 프로젝트를 다루긴 하지만 무엇보다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루다 보니 다소 다큐와 같은 형식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하다 보니 과학에 평소 관심이 없으셨다면 이 인물은 또 누구야? 하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듯해요. 상영 시간도 전체 3시간으로 상당히 긴 편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마음으로 볼만한 작품은 아니다 랄까요? 개인적인 추측으로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는 가볍게 들어가도 가슴 가득 웅장함을 품고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영화는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 볼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면 마음의 준비나 지식의 준비 등은 꼭 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어떻게들 보셨을까요? 같이 영화를 본 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펜하이머가 정말로 프로메테우스 같다고요. 인류의 불을 가져다주고 그로 인해 쇠사슬에 묶여 쪼아먹힌 가정이 참 꽃 같다고 말이죠. 저도 그 생각에 격하게 동의했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쪼아먹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비난이랄까요? 그 부분도 정말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영화를 감상한 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목이 살리에리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 정도로 작품은 살리에리의 생각과 감정에 많은 동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아마데우스와 마찬가지로 천재의 범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보다 천재의 입장에서 그렸지 않나 싶었어요. 8, 7, 6. 이 부분은 어쩌면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에게 바치는 찬사일지도 모르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뿅!